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업사이클 리서치 여러분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요일이거든요. 이제 수요일인데 사실 시장이 어제와 오늘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 관세에 대해서 보복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래서 상당히 흔들림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또 우려감들이 줄어듭니다. 그에 따른 영향력이랄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떴어 하니까 우리나라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떴습니다. 샘 올트만의 영향력 이런 것들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 중심으로 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두 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변영인 대표님 그리고 유차현 본부장님 와 주셨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그죠? 네. 너무 춥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그래도 오늘 나름 시장은 훈훈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네. 좋았죠. 네. 어제도 사실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을 아쉬움은 뿐 있었지만. 막판에 좀 네, 또 그렇게 오후에 근데 밀려서 또 밀렸다가도 또 금방 회복을 했고 또 이 관세 우려감이 월요일에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또 트럼프의 또 특유의 뻥카 기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행스럽게 화수는 반등을 주면서 그 월요일에 하락한 거의 거의 대부분을 되돌림이 나왔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돌림이 나온 것뿐이지 이게 뭐 다 끝났다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체크될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뭐 선물은 사실은 나쁘지 않았, 수급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틀 네. 동안. 근데 어제 오늘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주식에서 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외국인이 1조 원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코스닥은 다 매수로 반전됐지만 아직 거래소 쪽에서는 매수가 월요일에 나온 거에 한 20%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팔 때는 많이 팔고 지금 다시 찔끔찔끔 사고 있어서 완벽하게 돌아온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변영 대표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다르게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증시예탁금이 증가했습니다. 오, 우리가 1월 한 셋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50조 원대 초반까지였는데 우리가 지수 관점에서 한 2,700에서 2,800선까지 보여줬던 증시예탁금 규모가 60조 초중반 이렇게까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해당되는 수급들이 뭐 불확실성들도 있었고 이 부분이 뭐 가상화폐 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갔던 부분들 특히나 달러가 좀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수급 여건들은 좀 제한적이었는데 2월 3일자 보면은 증시예탁금이 58조 2,300억까지 좀 증가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는 상징적인 의미 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한 첫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50조 초반 이렇게 형성됐던 전체 고객 예탁금이 58조 2천억 원대까지 좀 증가됐기 때문에 이 기조가 지금 시장의 방향성들은 좀 약간 관세 리스크 때문에 더 확장성을 좀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저가 매수의 좀 기회를 시장이 좀 인식했다는 관점에서 증시예탁금이 60조 원대 초중반까지 올라가 준다면 전 이를 통한 수급 여건도 좀 개선될 수 있다고 봐요. 관건 또 이제 외인이 될 텐데 우리가 한 설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인 수급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 트럼프 관세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리스크를 좀 일부 반영했다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저는 이 부분도 일기 때랑 좀 유사한 흐름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좀 됐지만 이후에 상승세를 좀 더 확대시켰던 그런 요인들을 기대해 보면 뭐 오늘 어제 이거래일 전 이전에 뭐 조정은 사실 좋은 매수에 좀 기회가 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유창희 대표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뭐 관세 부분들이 한 달간 좀 유예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 충격은 이전 일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관세 부분들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찔러 보니까 말은 좀 통하려고 하는구나. 애초에 그냥 아예 에이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때려 이럴 줄 알았더니 그렇죠. 네. 그래 그러면 조금 일단 한 달 유예도 좀 해보고 품목별로 또 이제 한다거나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좀 협상을 위한 그런 건수를 좀 남겨놓고 여지를 네. 해놓다 보니까 그래 다 같이 죽자 이거는 아닌가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상대방들도 뭐 사실 중국이나 EU나 여러 가지로 지금도 캐나다, 멕시코 쪽에서도
우리도 가만 안 있겠어 하는 게 사실 그렇죠.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당장은 너무 큰 어떤 우려감에서 줄어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잡아주신 것 같아요. 예탁금이 늘었다. 사실 그동안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그나마 뭔가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쪽이 빠져야 올라오고 이쪽이 빠져야 그나마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전체적인 상승이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오려면 시장 자체의 외부에서 돈이 좀 들어오는 그죠? 증시시장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조금 포착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매우 눈에 띄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쉬다 왔어요. 시장이 이제 연휴를 좀 보내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매우 핫하다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샘 올트만 와서 이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뉴스에도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AI 네. 이제 서비스 업체들 그다음에 의료 AI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로봇 얘기도 했어요. 로봇 쪽도 협력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면서 로봇주 역시 매우 강력하게 네이버 뭐 카카오 뭐 등등등등 여러 업체들이 동시에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한번 좀 내용 우리 유찬 본부장님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일단은 샘 울트먼이 어저께 방한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월요일에 뉴스가 나왔죠. 뭐 카카오, 뭐 SK, 삼성 등을 만난다 얘기가 나왔었고, 막상 화요일에 만났을 때는 조금 차익선 매물도 나왔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발표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날 때는 장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만나는 것이고 이제 오늘 나오는 건데, 일단은 그 서로 협의하자.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샘 울트만과 같이 AI 생성형 AI 쪽에서 AI 서비스를 같이 개발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그 기술력이 없다라고 평가되어 있는 회사였는데 뭔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AI의 아빠잖아요. 그쵸? 아빠하고 새로운 아빠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네. 그래서 새로운 큰 부잣집의 양자로 들어가는 느낌, 그런 것들이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적은 안 좋았지만 어저께 그 위메프인가요? 그 위메프의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은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좋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오늘 대형 금융주들은 카카오뱅크가 샘 울트만을 업었어.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네. 아침에 사실은 플러스 출발했었어요. 그러다가 약간 신한지주하고 KB금융 같은 게 조금 약세로 마감했고, 나머지는 강보합 정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 뭐 AI 소프트웨어는 이미 지난주 딥시크 이후로 네. 진짜 활발하게 개발될 거다 하면서 뭐 관련된 기업들이 좋았었고, 또 오늘은 거기서 이제 파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로봇, 또 어쨌든 지금 저기 오픈 AI 회사가 뭐냐 거기하고 송정희 소프트뱅크하고 이런 거 같이 뭐 하면서, 또 송정희 씨는 옛날부터 항상 로봇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도 사실은 많이 올랐다. 근데 뭐 대표님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또 미리 말씀드려서 또 주가가 좋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AI 그 인프라나 뭐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서비스 업체들로 팔란티어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죠? 요번에 또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많은 분들께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들인데, 일단 적중을 해서 상당히 기분 좋게 또 성과 내시고 수익 나시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매우 큰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게 요걸로 끝이냐? 야, 이거 왔으니까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게 끝일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시작이죠. 2월 내내 강세를 좀 볼 수 있다거나, 혹은 아니 2025년 내내 강세를 할 수 있다. 뭐 어떻게 보세요? 방향성은 이제 좀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게 딥시크가 먼저 이제 나오고 나서 시장이 이게 정말 뭐 이 저비용으로 만들어진 게 맞냐, 이 부분은 뭐 신뢰성에 관련된 뭐 일단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주시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일단 미국에 중국을 좀 규제했는데도 불구하고 AI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이게 GPT의 5원과 동일한 버전에서 성능을 좀 보여줬다는 거 이게 좀 시장에 큰 충격 아니었습니까? 네. 이 부분을 주시를 해보면 일단 뭐 캐펙스의 전반적인 어떤 투자들을 뭐 빅테크 기업들이 대폭 수정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그렇다면은 좀 적은 비용으로 AI 구현이 좀 가능하다 이 관점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말로 많은 AI 모델을 오픈 소스를 좀 기반으로 해서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변의 확대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실질적으로 AI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은 있었는데 이게 뭐 서비스 상용화가 좀 한국에서 크게 좀 된 것이 없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뭐가 좋은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시성 있는 성과로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에서 뭐 한국의 경우에도 딥시크와 좀 유사한 오픈소스 기반의 뭐 AI 모델들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더 제시가 됐다는 것들은 수급의 연속성 관점에서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오늘 네이버가 52주 신고가가 나왔어요. 네. 유창희 대표님이 항상 강조를 했던 종목이 이렇게까지 확장선 좀 보여줬는데 저는 뭐 오늘도 뭐 RSIGP에서도 지금 과매수권 진입했고 수급의 연속성 관점에서 저는 더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를 대변해 주냐면 단순하게 딥시크 출시에 관련돼서 저비용 AI 모델의 방향성들 좀 잡아준 거 좋은데 여기에 기름을 좀 부은 게 샘 올트먼이 방한하고 나서 한국과에 관련된 이 AI 관련된 협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재차 부각됐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AI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도 저는 충분한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오늘 뭐 이해진 의장이 3월에 좀 복귀를 한다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의장으로서 AI 관련된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전략들이 조금 더 본격화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목소리를 내는 AI 기업들이 좀 생긴다는 관점에서 카카오가 그동안 좀 미진했고 이 부분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맞물리면서 올해 빅테크 뭐 대장주죠. 이 기업들이 AI를 좀 더 주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AI 관련해서 초반 엄청나게 폭등을 한 게 2023년 초반, 예, 그렇죠. 22년 말부터 이제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름쯤에 한번 더 올라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뭐 어떻게 보면 10배 올라간 종목들도 있는데 큰 그림상에서는 이제 그게 1차 상승. 그렇죠. 큰 이제 그림상에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게 짠 하고 나타나서 돈이 이제 투입이 되고 기대감이 오르는 뭔가가 눈에 확 보이진 않지만 뭔가가 될 거야. 어쨌든 인류의 삶에 큰 기여를 할 거다라는 그 기대감에 1차적인 상승했으면 요번에는 무언가가 어쨌든 뭐 딥시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야 이제는 그동안 돈만 먹는 하마가 아니라 이걸로 무언가가를 할 수 있어가 조금 더 그림이 그려졌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야 우리는 이제 이전에 이런 회사들도 지금 적자에다가 돈 못 벌고 아주 시간을 서비스를 하려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는데 딥시크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오픈 소스를 갖다가 우리끼리 뭔가가 뚝딱뚝딱 하면은 훨씬 전보다 싼 비용으로 생각보다 싼 비용으로 만들어서 제공도 더 빨리 되겠다.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그림이 그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부가를 좀 받는 것 중에 한 종목이 뭐 솔트룩스라는 종목도 이게 개발비의 20분의 1 정도가 한국의 딥시크가 이거 약간 기분 나빠요. 원래는 보통 중국의 뭐 챗 GPT 네. 뭐 중국의 저기 삼성전자 뭐 중국 이런 식의 뭔가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의 딥시크 같은 느낌이 어느새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뭔가가 좀 기분이 별로 썩 좋진 않네요. 어쨌든 오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좀 그 재미난 모습 급등세를 나타내는데 야 여기 이게 단순히 과연 여기서 끝날까 아니면 1차 상승을 보였었던 2023년의 어떤 그 상승세가 기울기는 다를 것 같아요. 기울기는 저렇게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고 다만 이제 실적을 찾아갈 수 있는 점점 시간 지나면 우리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사업의 파이가 커지는 상황이 될까 하면 이제
그렇게 갈 때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장시간 두고 어쩌면 이게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들긴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일단 AI도 뭐 다 좋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 모델을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로 이제 선별적으로 좀 재편돼야 된다. 네. 이전에는 AI라는 타이틀만 붙이면 주가 다 가요. 그런데 AI가 너무 규모가 많아요. 요즘은 뭐 맞습니다. AI의 양자 기술을 좀 접목시켰다고 이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해서 뭐 어제 뭐 상한가하고 막 그런 모습 나오는데 일단은 뭐 그런 종목들은 좀 걸려야죠. 이게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것들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관심 갖기는 좋은데 잘못 물리면 좀 큰일 납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전업 투자자이면서도 그런 매매에 특화되신 분들이 하는 거라고 그렇죠. 좀 생각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치고 빠지기 전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진성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오늘 뭐 AI 섹터가 좀 다 좋았는데 과연 이제 다 좋을 것인가라는 관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반적인 R&D 비용들이 올라가면서 아직 그렇다 할 명확한 성과로 좀 나오지는 않지만 AI라는 게 단기간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은 우리가 IT 버블의 시작 이전처럼 마치 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점진적인 상업화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을 주목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뭐 AI 관련된 기업들이 살아남는 기업만 좀 살아남겠죠. 이런 것들 좀 주시를 해보면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의 딥시크 이런 표현들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오픈 소스를 지금 기반으로 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저가형 AI 모델의 출시가 좀 더 가속화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주목되고 있고 크게 보면 우리가 AI에서 AGI라는 인간형 두뇌로 좀 발전되는 그런 기술 고도화에서는 막대한 좀 설비 투자가 좀 필요하겠지만 지금 단기 성과에서는 조금 더 확장성 있는 그런 성과가 좀 이어진다면 돈을 버는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업사부님하고 그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그림 이제 여기저기 그림이 돌아다니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줘 하니까 바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냥 올려놓고 그래프 같은 거 네네. 올려놓고 왜냐면 이게 출처를 모르니까 그냥 누군가가 띡 올려놨는데 저게 뭔가 같은데 내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 해서 딱 올려보니까 바로 요 내용은 뭐 미국 가정인들의 뭐 금융비용 주택 구매 관련된 금융비용의 비중이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아서 자주 활용하게 되었고 또 다른 거는 게임인데 제가 이제 게임을 하는 게 있는데 길드라는 게 있잖아요. 팀 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예전에 한국인 길드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인 길드에 들어갔어. 근데 제가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 게임 안에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미국인이 쓴 거를 내가 누르면 한국어를 번역을 해줘. 그리고 내가 한국어를 쓰면 영어로 써서 올려주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내가 이 커뮤니를 하면서 게임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있는 게 많다. 그렇죠. 뭐 요즘 뭐 음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쭉 듣다가 이제 음악이 어떤 노래인지 그쵸. 처음 듣는 노래인데 너무 노래가 좋아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인식을 해서 이제 곡이랑 다 나오죠. 음악 정보를 좀 알려주는 네. 뭐 그런 기능도 있고 상당히 좀 많은 AI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죠. 못 몰라서 것들이 모르는 좀 거죠.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요즘 광고하는 거 보시면 현대차 안에 또 AI 기능을 넣어 놔가지고 디스플레이에다가 그래서 현대차 뭐 그런 부분들도 쉽게 하는 부분 많기 때문에 우리가 AI 하면 되게 거창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거창하게 생각하면 정말 한없이 거창한 거고 이걸 정말로 그냥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게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 전문적으로 개발자들이나 이런 분들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에게 사용이 얼만큼
펼쳐질 수 있는가 거기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창조되고 그게 또 파생돼도 또 창조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인데 그런 가능성들이 너무 큰 거잖아요. 그쵸. 뭐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뭐 소라를 비롯해서 네. 영상도 뭐 짧게는 30초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야 그 정도 비용 가지고 이제 그림도 뭘 그려줘 하면 딱 그려주고 뭔가를 그려갖고 스토리를 쫙쫙쫙쫙 만들어 나갈 수 있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캐릭터가 변하지 않게 탕탕탕탕 주요 사건들로 탁탁탁탁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AI 음성 이렇게 멘트를 좀 이 그림에 맞게 설명을 대본을 써줘 그러면 또 그것도 다 써주고 네. 다 해주잖아요. 아 진짜로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아니 하다못해 뭐 그 카카오에서 있는 프로그램인데 제 이름 까먹었어요. 네. 근데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 자막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 다 영화 자막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개봉하지 않은 영화라든가 혹은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하고 해외 드라마 같은 거는 자막 서비스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그 영상을 근데 카카오 프로그램 진짜 이름 까먹었는데 그 카카오 그 프로그램에다가 그걸 입히니까 바로 자막을 만들어줘서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우리가 실생활에 되게 편리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알게 모르게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엠노, 뭐 더존 비지온 뭐 요 두 개 기업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네. 사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이 계속 추천을 하듯이 계속 강조하는 네. 종목이 그때 엠노. 뭐딱 더존 집어달라고 비지온.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요 두 개는 꼭 봤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이제 신고가 종가상 신고가 언저리에 머무면서 마감을 했고 엠노 같은 경우도 어찌되었든 뭐 한 8만 원대 오늘 한번 찍어줬습니다. 물론 뭐 솔트룩스나 이런 거는 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안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때 온코크로스 이것도 뭐 네, 말씀하시자마자 저도 약간 이거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말 전략에서 말씀하셨죠. 이거 말씀드렸지만 원래 바로 또한 그냥, 20%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종목을 잘 선별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고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자랑해도 될 만한 게 뭐냐면 우리가 종목을 무슨 뭐 막 10개씩 뿌리고 네. 막 해갖고 그중에 몇 개 올라간 거 갖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딱 얘기한 것들만 올랐고 압축해서 네. 근데 원체 종목이 많은데 많으니까. 그중에 한 2개 딱 그게 다 지금 급등했잖아요. 네. 이제 조심스럽게 하나만 더 이렇게 해서 나 다 올랐으니까 자랑할 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우 적중 확률이 높다는 것이 네. 사실 우리가 또 변형이 우리 이제 셋이 높으세요. 별도로 이렇게 방송했던 거 거기에서도 넷플릭스 얘기를 하셨는데 넷플릭스도 급등하고 가고 저도 이제 그 얘기했던 종목들 뭐 팔란티오를 비롯해서 코란테크도 지금 또 급등하고 날아가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보는 종목들이 다 지금 시장 중심이에요. 그렇죠. 아니 변영희 대표님이 물론 우리가 2%에서는 말씀 못 드린 거지만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할 때쯤이면 급등할 겁니다 말씀하신 다음에 저렇게 신고가 바로 급등 갔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오늘 얘기해서 내일 급등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건 사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충분히 눌러줘야 사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목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변영희 대표님이 네. 보따리를 많이 푸시죠. 그런 의미로 오늘 지금 현재 샘 올트먼 중심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변 대표님은 혹시 탑픽으로 한 2종목 정도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로봇주는 계속해서 수급의 연속성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9.1%가 레인보우? 올랐죠. 37만 1,000원. 이거 과연 정말 사도 될까? 야. 제가 이게 SBS 비지에서 언급했던 게 꼭 사주라는 이 종목에서 제가 3만 4,000원에 언급했던 종목이에요. 이게 단기에 15만 원 간 것도 그때 엄청 컸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덧 10배 올랐네. 37만 원이 이게 참 가능한 수치인가? 그런데 이제 내러티브가 너무 좋잖아요, 로봇이. 네. 일단 뭐 앞으로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 뭐 휴머노이드도 올해 뭐 하반기에 일부 공정에 좀 상용화가 된다. 그리고 내년도에 일부 대량 상용화가 일반 상용화 좀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후에 뭐 로봇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에서도 좀 많이 팔리고 있는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LIG 넥스원이 인수했던 고스트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최근에 뭐 미국 국방부에서 소총을 탑재해 가지고 이 성능 점검을 했어요. 여기서 우수한 이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 부분 뭐냐면 제가 중국에서 무슨 유튜브로 봤는데 로봇계가 정말로 이 사격 표지판을 가서 무인으로 총을 쏘고 적중률이 너무 좋아요. 현대전의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그렇죠. 아니 뭐 로봇이 막 드론도 사람들 이번에 보니까는 엄청나게 러우 전쟁이든 그런 것들 보면 너무 무서운 시대가 좀 오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도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를 계속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은 몇백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1억, 10억짜리도 있지만 그런 드론들을 대량으로 해서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로봇계가 이게 막 다 다니고 뭐 춤도 추고 난리를 쳐요. 근데 등에다가 기관총 하나 딱 올려놔갖고는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근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옛날 우리 역사는 좀 그런 아픔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인해 전술에 대한 네. 엄청난. 근데 지금 중국은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막 전기차 회사가 200개 막 이상이 그렇죠. 난립을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부품 나 이거 만들 건데 자 필요한 부품 자 하고 탁탁탁탁탁 갖고 와서 딱 조립해버려. 전기차 돼버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로봇계도 이제 그것이 여기저기서 뚝딱뚝딱 찍어내가지고 그렇죠. 금방 10,000대, 20,000대, 10만 대,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연 군대를 그런 식으로 로봇계 50만 대, 50만 군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살상의 어떤 인명 피해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라 너무 무서운 세상이 네. 그렇게 오고 인간보다 어떻게 보면 전투에는 훨씬 효율적일 수 효율적이죠. 있는 왜냐면 그건 일단은 표적도 작고 좀 표적 잡고 또 죽질 않잖아요. 그렇죠. 부서지는 거 파괴가-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은 빨리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이제 항상 인류의 그 기술은 전쟁에서부터 발달해서 이제 실생활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 아마 스포츠 이제 로봇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네. 당장은 이제 뭐 치매 환자분들이나 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약간 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하겠지만 나중에 다 통합된다. 스마트폰도 지금 전화기 기능에서 그 다음에 갑자기 카메라가 붙더니 그 다음에 MP3 기능이 되고 그쵸. 그러다가 점점 해갖고 지금까지 진화한 것처럼. 아니, 이 스마트폰 때문에 수많은 산업이 멸종했어요. 디지털 카메라 산업도 뭐 멸종했지, 말씀하신 MP3도 멸종했지, 뭐 캠코더 이런 거 다 멸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가 제대로 나오면 그거로 인해서 부가가치도 커지지만 또 타격받는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 커지는 걸 잘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로봇은 뭐 제가 한번 끼어들지만 어쨌든 관세 전쟁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저는 로봇이라 생각을 해요. 이건 월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1차 그러니까 IRA라든지 뭐 이때는 공장을 미국에 이제 막 짓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사용했었던 스마트 팩토리 기계라든지 생산형 기계는 그 전에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라면 지금은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이 변화 세계가 변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진일보된 로봇 제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반영된다라면 충분히 이제 예전에는 아까 우리 AI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그냥 기대감 돈 못 벌어 그냥 이거 할 거예요 해서 올라갔다라면 로봇도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라면 지금 이제 돈을 법니다 하면서 올라간다라면 더 무서울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주말 전략 얘기하면서 로봇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농담스럽게 했어요. 자, 로봇 청소기가 진화를 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형처럼 이제 발전해 나가면 얘가
집안 살림은 거의 대부분 해준다. 그렇죠. 이제 설거지도 해주지, 요리도 좀 어느 정도 담당해주고, 다시 이제 뭐 세척부터 이제 세탁기도 돌리고,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가지고 알려주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청소나 뭐 요번에도 양말 같은 거 이렇게 네. 건져가지고 하듯이, 특히 거기에다가 언어 그 기능이 들어가면은 아이와 함께 뭐 원어민 수업이랄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다 될 거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스마트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뭐 어차피 스마트폰이 우리 옛날 011의 핸드폰 막 약간 벽돌처럼 했던 그때 막 그때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보증금만 해도 막 근데 얼마- 지금 보면은 그런 식의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아마도 가정부용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이 한 2천만 원대. 아니 지금 테슬라가 목표로 지금 연말에 내놓겠다는 그게 목표가 3천만 원인가 그 정도 가격. 정도 가격이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그런 식의 기능이라면 사실 그 옛날 우리 아파트 큰 아파트 옛날식 그 제1세대 아파트들 식모방이 있었어요. 식모방. 그렇죠. 네. 주방 옆에 식모방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있어요. 거침없이 하이킥에 보면은 신세경이 그렇게 식모방이 지금도 돼 이제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산후도우미방.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누군가가 외부인이 들어와서 틱하니 산다는 것도 비용도 걔도 월급을 줘야 되고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가정용 로봇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해놔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독거 어르신들이 지금 집에서 혼자 그렇죠. 계실 때 또 혹은 사고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어떤 이제 보호, 감시 여러 가지 긴급 연락망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방향까지 봐야 된다. 간병 로봇이 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서 로봇 산업은 요참에 어쨌든 좋은 소식들이 계속 그 전부터 좋았는데 네. 올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형으로 나오는 로봇이 만약에 뭐 한 1억이 나온다고 하면,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뭐 마네킹처럼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뭐 집안 살림을 모두 다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저는 이거 빚내서라도 살 수 있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라리 집안일도 사실 노동이잖아요. 뭐 그쵸. 가사노동도 있고 모든 청소, 뭐 빨래, 뭐 설거지, 뭐 요리까지 다 만들어주는 그런 로봇이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가지고 그런 수요는 저기 있다고 봅니다. 인간을 충분히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요가. 외모도 아마 원하는 얼굴이나 뭐 이런 형으로 충분히 그럼 우리 와이프는 싫어하겠네. 아니 왜 그걸 그 뭐 우리 와이프 와이프가 얼굴을 싫어할 로봇으로 만한 하려고요? 얼굴로 하시려고 그렇겠죠? 그 이제 혼자 이것도 문제네. 결혼을 안 할까봐 혼자 사는 남자분들이 아니 그래도 그 영화도 있었죠. 아 까먹었다. 허, 미스터 뭐. 허허허. 음. 그게 그 로봇. 결국에는 그게 그 영화에서 되게 웃긴 장면이 나오는데 남자가 그 인공지능 걔랑 거기 또 얼굴도 안 나와요. 네. 그냥 목소리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건데 걔랑 정서적인 사랑에 빠져버리면서 실제 와이프하고 이혼을 하죠. 실제 와이프하고 이혼하는데 이 여자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왜 나랑 이혼하려고 해? 나 이러이러해서 너랑 이혼하려고 해. 뭐? 나보다 젊고 예쁜 여자도 아니고 뭐? 인공지능이랑? 네. 그만 이해할 것 같아. 근데 그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 게 이게 AI라는 게 내 니즈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온다면 내가 뭘 먹고 싶지 하면 알아서 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렇죠. 생각하기도 전에 찾아주고 한다거나 내가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주면 정말 그 익숙함이 그게 사라졌을 때에 대한 허탈감이 크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은 너무 이제 앞서 생각했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미래적인 부분들이 어느 현실화가 조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UAM 수직 이착륙기처럼 지금 뭐 일부 보편화가 좀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산업의 힌트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한번 또 찾는 맞습니다. 것도 하나의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 그 2000년 전에 나왔던 그 마이너리 리포트에서 이제 주인공이 톰 크루즈가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게 거리마다 다 CCTV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홍채 인식 이 홍채로 인식하면서 누군지 알고 광고가 맞춤 광고가 떠요. 그러니까. 뭐 다 지금 중국이 그 모양이에요. 아주 인권이고 그 정도 나발이고 수준이야. 없이 그냥 네. 다 8억 개 이상의 네. CCTV로 다 감시하고 네. 있잖아요. 너 누구 딱 나오거든요. 다. 근데 이제 점점 그 카메라 화소가 높아지면 높아지니까. 높아질수록 더 잡아내요. 10,000명 그 경기장에 있는데 2명의 범죄자를 잡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근데 우리나라 그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중국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범죄자 잡을 때 CCTV가 다 있으니까 그냥 뭐 다 잘 잡잖아요. 이제 개인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 개인 정보 이런 부분들에 조금만 자유로워지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 버리는 거야. 그쵸. 중국이 지금 그런 조건이 해당되거든요. 개인의 인권이고 뭐고 없죠. 필요 없고 야 미국 따라잡아 그러면 이제 돼버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든 뭐 미국이든 이제 그런 인권, 개인 정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기술은 되면서 그걸 실현하기까지가 조금 어려움이 좀 그게 이제 있는 그런 것 유사한 같긴 해. 부분들이 그거죠. 지금 제약 바이오에서 이제 복제계.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을 복제하는 게 이론적으로 좀 가능한가라는 부분에서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윤리적으로 이제 음. 안 된다 이거는 연구 네. 자체를 못하게 하면 하고 안 된다. 사람을 어떻게 복제하냐 이런 논리 때문에 안 되지만 기술적으로는 뭐 개도 복제했고 동물 복제가 좀 그쵸. 가능한 것처럼 네. 저는 이게 중국도 아마 뭐 비밀리에 좀 그런 실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상상이 좀 초월한. 그래서 뭐 인간 복제는 아니지만 그게 실패한 게 코로나죠. 뭐 바이러스를 복제했군요. 이거가 좀 자, 크게 자.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아 있다. 그런가요? 근데 왜 할 말은 해야지. 아니 근데 이제 그 아마 뭐 그런 걸 생각했다 하더라도 지금 로봇 세상, 인공지능 세상을 만나서 이제 인간 복제 안 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볼 때 효율성이 없어. 그렇죠. 아니 굳이 사람을 왜 그쵸. 복제해? 아니 왜냐면 뭐 이런 말해서 뭐하지만 아인슈타인을 복제하는 것보다 이미 AI가 더 잘 돼 있으니까 AI를 심은 로봇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자, 아무튼 여기서 네, 이제 일단 일단락하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네, 자 여기서 일단락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투자의 그 길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요 안에서도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과연 AI는 우리 삶에 어떤 쪽으로 발전할까? 그리고 로봇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 집에도 들어올 수 있을까? 네. 옵니다. 지금 로봇 청소기 이미 똑똑해요. 이제 문턱도 넘어가지 그쵸. 물총도 전부 기능들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그쪽 산업은 꾸준하게 제가 보기엔 한 2, 3년 이상 쭉쭉쭉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2, 3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는 일단 대세를 잡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몇 번 그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주식할 때 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광고가 뭐가 나오느냐? 광고에 뭐가 나오냐를 보셔야 돼요. 거기에 트렌드가 다 있어요. 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내가 잘 모를 때는 AI라든지 로봇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쓰고 있는 게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주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게임이라든지 실제 이런 거 사용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 내가 쓰고 있었네? 그럼 이 회사가 이거 어디 회사가 만든 거지? 이 프로그램? 이 제품 어디 거지? 상장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회사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진짜 공부해 보시면 종목 검색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에서 일단 한번 일단락을 해보고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요거까지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독일도 이제 자동차 산업이 발달돼 있고 미국도 뭐 작지 않은 시장인데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 뭐 기아에서 현대차 그룹이 나름 정말 큰 성장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에 이게 우리가 발목 잡히는 건 아닐까 해서 자동차 산업을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대놓고 현대차나 기아나 이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변 대표님 어떠세요? 네. 우선 지금 이 멕시코에 관련된 추가 관세가 25%를 부과하겠다라고 좀 엄포가 좀 나오고 나서 기아가 좀 휘청했는데 일단 뭐 주가에 대한 우려감들을 보면 기아가 멕시코의 현지 생산 법인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잠재적인 어떤 추가 관세가
수익 지표로 좀 훼손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앞으로 뭐 표적 관세 부과하겠다,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좀 나올 때마다 노이즈가 좀 됐던 것은 맞고, 다만 이제 그렇다면 25%에 관련된 추가 관세가 현실화가 됐을 때 과연 이제 기아가 또는 이 현대차 그룹이 큰 피해가 좀 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데이터 지표를 봐야 돼요. 일단 멕시코 공장에는 멕시코 현지는 인건비가 좀 싸다 보니까 이 자동차의 완성차 현지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많이 들어가 있고 미국도 3대 완성차 업체 뭐 포드, GM 그다음에 스텔란티스가 멕시코에 현지 공장이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기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에 공급되는 비중들을 봤으면 미국의 완성차 3사가 작년 기준에서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공급하는 비중이 한 20%에서 25%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만들어지는 양산 대수의 20%에서 25%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한다는 뜻이죠. 기아차의 경우에는 3% 정도예요. 전체 양산 대수의 3%가 중남미 일부 시장에 가고 나머지 3% 정도가 미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은 25에서 30%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 가요.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느냐? 미국의 완성차 업체 3곳, 그 다음에 일본 도요다도 큰 타격을 받는 것이죠. 한국의 기아차 3%밖에 안 됩니다. 이런 요건들 때문에 피해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부분은 반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오히려 일본의 견제 요건들에 관련된 반사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것들. 우리 현대차의 경우에는 메가플랜트 공장이 조지아에 이미 공장이 좀 가동을 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올해부터 가동률이 좀 올라가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공급량이 더 증가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에서 물론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전반적으로 이 표적 관세 25% 내지는 보편적 관세 10%는 미국의 완성차 업체도 큰 타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멕시코, 캐나다에 관련된 관세 부과는 협상용 카드가 더욱더 우세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뭐 보편적 관세가 10에서 20% 정도를 다 부과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 효과들은 조금 다르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양산 비중을 좀 더 늘려준다면 저는 미국 안에 공급되는 이런 양들은 조금 제한적인 피해가 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급한 불을 좀 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상대적인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뭐 해석을 해봤을 때 오히려 어제 뭐 최근 한 3거래일간에 나와줬던 뭐 그런 조정들은 저는 오히려 적극적인 어떤 포트 확장의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쟁 상대들이 있는데 아니 나보다 더 잘 나가는 토요타를 비롯해서 그죠? 이쪽이 또 문제가 더 돼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어쨌든 차는 탈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네. 비슷한 생각인 게 뭐냐면 이 현대기아가 전 세계 그 완성차 업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 내연기관 차량은 도요타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테슬라. 네, 사실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현대기아가 압승입니다. 하지만 FSD가 없죠. 네. 그 때문에 현대기아가 폄하를 받는 것뿐이지. 그래서 뭐 이 자율주행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 차량만 본다라면 거의 세계 탑급이고 영업이익률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관세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GM, 포드, 테슬라는 세금 없어. 나머지 모든 브랜드 25% 이게 아니라 그 나라에 다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에 나가 있는 공장은 GM 브랜드를 달든 그렇죠. 테슬라 브랜드를 달든 토요타 브랜드를 달든 현대차 브랜드를 달든 똑같은 조건에 세금이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이 저하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면서 오히려 올해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둔화가 덜 하더라면 뭐 신차 판매라든지 특히 뭐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또 LA 산불 때문에 또 신차 수요도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저도 변형희 대표님처럼 지금 조정이 좀 세게 나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신 전략은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지금 반짝반짝하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사실은 한데 뭐 로봇, AI 보다는 그렇죠. 무겁겠죠. 전통 산업이니까. 하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 부분을 좀 모아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사실 이제 가벼운 종목으로만 채울 수도 그렇죠. 없고 또 자금이 큰 분일수록 네. 또 굵직한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군들을 어느 정도는 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또 그걸 염두하시는 분들 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너무 이거를 우려감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봐서 자국의 그 자동차 회사들도 그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너무 세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협상용 카드 중심의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격적인 어떤 조정적인 부분들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나아질 수 있고 또 나름 또 대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현대기아가 부담될 수 있으면 물론 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제가 계속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 맞아요. 글로비스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현대 글로비스는 그 지배구조 개편의 최정점에 있는 제일 뜨거운 그 논란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사셨으면은 한 30% 이상 수익이 나셨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조금 조정을 받는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 모아 가신다라면 꼭 자동차라서 현대기아만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글로비스는 여러분들 그죠? 이제 정몽구 전 회장님께서 연세가 많으심으로부터 그래서 정의선 회장님의 이제 지분 구조 요 부분들이 좀 강화 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사실은 한번 생각하시면 지금 정의선 회장도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네 원래 원체 현대가가 그러니까 현대가가. 장수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많아요. 그 뭐냐 정주영 회장서부터 이게 이렇게 이어온 거라서 되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집안별로도 보면은 네. 개개인들도 저희 쪽도 저희 아버지 쪽 집안 어르신들은 장수를 하시고 어머니 쪽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수명이 짧으신 편인데 이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수 있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오늘 이야기 좀 길게 좀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샘 올트먼이 또 오면서 그 전부터 움직임이 나오긴 시작했지만 AI 시장이 이제 다른 또 산업과 합쳐지면서 더욱 더 시너지를 내고 그게 어쨌든 간에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뭔가 협력을 잘 해보자 하는 부분들에서 한국 시장에 지금 중심을 가지고 갖고 가고 있는 모습 잘 관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 너무 염려를 하시기보다 또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 또 엔터주나 이런 것들도 많이 그렇죠.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피해갈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부디 저희 또 방송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면서 구독 안 돼 있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 시간 또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